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5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하고도 애정이 교차했죠. 처음에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서로 알은 건 아마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몰랐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 변호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 관련 변호입니다. 할 때 그때 한동훈 차장이었어요. 그 밑에 수사 부장검사가 송경호 부장검사였어요. 송경호는 저하고 대학 동기고,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았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변호 쪽이고, 본인은 수사하는 쪽인데, 참 이게 그때 이명박 대통령 공장에 보면 우리은행 이팔성 회장 양복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양복. 근데 뇌물로 기소를 하면서 양복 하나를 끝까지 기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 무죄 나오면 양복은 부인 못 할 테니까. 한동훈식의 수사가 우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 대다수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게 봐도 알겠지만 너무 먼지털이 식으로 하나도 피도 눈물도 없이 다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 총장 되고 탄압받고 조국 사태 터지고요. 이러면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 제일 반대 칼럼이나 방송 많이 한 게 접니다. 그때는 문재인이가 임명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쪽이고 보수니까. 그때까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쪽으로 넘어오고 추미애나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동훈도 기양 가고 부산 고검으로 부산 갔다가 용인에 갔다가 진천 갔다가 일산 가고 계속 기양 다니고, 이때는 제가 방송에서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지를 해줬죠. 쭉 지지오다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총선까지, 그리고 총선에 참패를 하고 물러나고 나서도요, 제가 반드시 권투중례 하시라. 보수의 훌륭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꼭 재개하시라. 이렇게 제가 좋게, 그때까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요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에 너무 대통령과 갈등을 하면서 계속 우리 보수 분열이 되고요. 본인은 정치인의 배신은 오늘도 그랬는데 국민을 배신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이라는 게 좌파 포함한 전체 조작된 여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유파 보수의 또 국민 여론은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팔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국민을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전체 여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배신도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큰 결격사유 중 하나라 봐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것도,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 놓고 보면 과연 배신 안 했는가? 이런 논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에 계엄 사건이 터지면서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을 자백을 했다. 이런데 말도 안 되네요. 내란을 자백했다.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자백은 아니고, 일단 이게 내란도 저는 아니라 보는데, 내란도 아니라 보는 게 더 많은데, 아니 허영 교수나 우리 대부분 보수 교수들도 내란이 아니라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가 내란이라고 또 대통령이 자백 아닌, 그건 명백한 팩트잖아요. 근데 자백을 했다고 이렇게 대표가 가볍게 대통령을 공개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좀 비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론이 있는데, 대표가 당론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의 의사. 근데 대표가 당론을 어기고 계속 탄핵을 선동질 부채질 한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다 했더니 마치 자기한테 다 일임해가 물러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당사로 우리 그 대통령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렀잖아요. 그부터 저 당사로 한덕수 총리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한동훈하고 한덕수 체제 이러면서 그 대통령은 식물이고 권한은 우리 당과 총리가 한다.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다 그 야당에서도 다 비판하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위헌적인 권력 찬탈이잖아요. 이걸 제가 심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뭐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도 방송 볼 수 있는데 제가 비판한 거는 세 가지예요. 왜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며 그 다음에 내란을 자백한 게 아닌데 왜 자백했다고 하는지 특히 자백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에 일임한다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한 게 아닌데 마치 그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그 놓았잖아요. 그거 다 비판받았잖아요. 한 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론이 있는데 대표라도 개인 소신이 있을지 몰라도 당론을 따르는 게 대표 아닙니까? 그 당론 어기고 선동질해서 결국에 한동훈이가 공천했던 초선 비례들 이자들이 배신을 다 했겠죠. 공개적으로 뭐 탄핵 찬성하겠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공개도 대충 명단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 배신자 12명, 그 다음에 무효나 기권 소극적 배신자, 다 한동훈 대표가 공천하거나 관여한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게 제가 세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사태의 시점까지 제가 인간적으로 계속 비판하고 뭐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한동훈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냐면 참 지금도 이제 탄핵 이건 이제 후회하진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인 유튜버 동조하면 보수 미래가 없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부정선거를 주장한 게 원조가 누군지. 그 원조는 이제 김어준이 하고요. 이재명입니다. 그것도 같이 언급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부정선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는 이재명, 김어준이도 주장했고 또 우리 우파 일부에서도 주장하는데 휘둘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공정하죠. 그러면서 그래야죠. 우리 국민 지금 10명 중에 하나는 다 의심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한 번쯤은 대대적인 원점에서 한번 검증이 필요했다. 근데 선관위는 기득권에 막혀서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럴 일이 있겠냐고. 한 번 좌우에서 다 주장하니까 한번 제대로 원점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 여야 합의해서.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한번 검증해보자. 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고 저쪽에서도 주장한 거 그것도 이야기 하셔야죠.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은 나옵니다. 기자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이제 탄핵가 나오는데 젊은 기자가 뭐 쫓겨나는 이유 하니까 이게 탄핵 차서 후회하느냐 했더니 후회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후회 안 한다. 근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다양한 이제 국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지지 여론이 원래부터 20, 30%였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나 저 좌파부터 60, 70%잖아요. 그러면 항상 국민 여론만 보고 배신 안 하면 항상 이재명 저쪽에 편만 들고 대통령에게 공격하는 게 이게 국민 배신 안 하는 겁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여론, 그 여론은 또 지금 언론들 보세요. 얼마나 선동질 왜곡이 심한지. 그게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가능합니까? 따라서 마지막까지 국민 배신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뭐 마지막에 그 하나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그 잘하신 거고요. 잘한 거는 잘했다. 또 못한 거는 못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세 가지, 한동훈 대표 세 가지 제가 지적했잖아요. 처음부터 그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자백했다고 대통령을 공격한.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미리 찬탈하는 한한 체제. 그리고 이번에 당론과 다른 탄핵 찬성 주장, 선동. 이 세 가지는 씻을 수 없는 우리 자유파 보수 지지자들한테 상처를 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것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엄청나게 뭐 보수 국민을 또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앞부분에 이야기 하시던데요. 실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자유파 보수에 들어와서 보수를 위해 싸운 기간은요, 진짜 몇 달 안 되죠. 몇 달 안 되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부터 진짜 방송에 진짜 저는 자유파 보수를 위해 어릴 때부터 싸워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제 밑에서 자유파계 때려잡는데 했는데 그 수사를 제가 검사로서 한 거에 탓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끝까지 반성이 없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틀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수사가 과했다. 이런 역사적인 대화에 사과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때가 화양연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했지 한 번도 사과한 거 없다. 그 점에서 과연 우리 자유파 보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언제부터 그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해왔길래 그러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이제 뭐 앞으로 다시 조기 대선이나 뭐 대선되면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뭐 출마할지 안 할지, 그야 뭐 자유니까 제가 막을 힘은 없지만 이제는 아마 자유파 보수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 정치인 한동훈의 생명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인간적으로 제가 미워하고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뭘 하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아마 자유파 보수 전체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에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승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